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잔뼈 굵은 베테랑 기술자분들 그리고 이제 막발을 들인 새내기 기술자분들까지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두 눈을 번쩍 뜨게 할 아주 유용한 꿀팁을 대방출할 겁니다. 특히 견적서와 현장 설명서 사이에서 멘붕 왔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필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느 날 우리 회사에 견적 의뢰가 들어왔는데 현장 설명 조건이 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딱 봐도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존 포장 절단 콘크리트, 아스팔트 작업에 드는 모든 자재비, 장비비, 인건비, 경비는 물론이고 기존 도로 교통 차단 및 우회 시 발생하는 교통처리, 비용 일체까지 전부 다 포함. 이 문구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입찰 당시에는 이 조건에 맞춰서 견적을 냈는데 나중에 발주처나 원청에서 야, 너희가 입찰할 때 이미 다 동의한 조건인데 뭘 더 해달라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황당하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똘똘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 문구만 보면 교통처리 비용은 그냥 다 우리 책임이구나 싶지만 사실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입찰 시점에 이미 교통처리 비용까지 싸그리 다 포함해서 견적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계약 금액, 즉 우리가 받은 내역 단가에 이 비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건설 현장이 어디 계획대로만 흘러가던가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특정 상황에서 얼마든지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현장 설명서의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 교통차단 및 우회 시 비용 일체 포함이라는 문구, 언뜻 보면 명확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고요? 여기에 구체적인 교통처리 계획, 예를 들면 우회 도로를 얼마나 크게 만들지, 신호수는 몇 명이나 필요한지,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어떤 장비를 얼마나 투입할지 등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했다면 이건 누가 봐도 예상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교통 상황이라는 게 정말 예측 불가능한 변수투성이인데 이걸 전부 예측해서 견적에 반영해라? 이건 좀 아니죠. 이런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를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여건이 계약 당시와 달라 설계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입찰할 때는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교통경찰이랑 협의해보니 웬걸 우회도로를 아예 새로 개설해야 한대요. 또는 신호수, 즉 교통안내원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상주해야 한다거나 예상치 못하게 야간 작업을 해야 해서 인건비가 폭등했다면 이건 명백히 설계 변경 사유로 충분합니다. 단순히 견적서의 교통처리 비용 포함이라는 문구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법도 우리 편을 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경우는 현장 여건 자체가 변동된 경우입니다. 입찰 당시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공사 시작하고 보니 교통량이 갑자기 급증했다든지 아니면 인근 상가나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서 우회 시간이나 우회 경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변경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런 예상치 못한 변동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손해만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럴 때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9조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 조항을 활용해서 계약 금액 조정, 즉 추가 비용 보상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손해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건설 현장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늘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죠.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묻는다면 우리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건설 기술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일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현장 기록 확보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흔히 꼼꼼하게 기록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통통제계획 변경 공문, 도로 점용 허가 조건, 경찰서 협의 공문, 우회 노선 변경도, 야간 작업, 지시서 등등 관련 서류는 보이는 대로 싹 다 모아두세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력이나 장비 일지, 사진 자료, 가능하다면 CCTV 영상까지 확보해두면 금상첨화입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모든 것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치 탐정이 단서를 모으듯이 철저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주처 또는 원청의 공사 여건 변경 통보입니다. 입찰 당시와는 달리 교통처리 조건이 변경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문 형식으로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왜 이제 와서 그래? 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알려줘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추가 비용을 청구할 때도 명분이 생깁니다. 우리는 미리 고지했으니 너희도 알고 있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변경 내역서 및 산출 내역 제출입니다. 단순히 돈 넣어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얼마나 더 들었는지 상세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교통 안내원 인건비가 얼마나 더 들었고 신호수는 몇 명을 추가로 투입했는지 우회도로 설치에 어떤 장비를 사용했고 얼마가 들었는지 야간 작업 조명비는 얼마인지 등등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근거, 예를 들면 영수증, 장비, 임대료 계약서, 일지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진짜 비용이 더 들었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이 투명하고 명확할수록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원청과 협의 후 설계 변경 또는 간접비 청구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원청과 협의를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원청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감리단이나 발주처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해서 우리의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발주처에 있으니까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결국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겁니다. 핵심 포인트를 딱 정리해드릴게요. 현장 설명서 문구에 모든 교통처리 비용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도 이게 곧 우리가 모든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비용만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구체적인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예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해서 교통관리 계획이 변경되었다거나 주민 민원과 같은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충분히 예외 상황으로 보고 추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법적 근거도 탄탄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나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9조가 바로 우리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응 방법은 명확합니다. 이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변경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산출 근거를 첨부해서 협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꿀팁을 드릴게요. 원청에 서류를 제출할 때 하도급 대금 증액 요청서 같은 직접적인 제목보다는 공사 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보고서 같은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기록과 법적 근거, 그리고 명확한 증빙 자료를 첨부한 보고서라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더 신중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건설 현장은 늘 변수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설 현장 실무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